그치? 왜 오늘 동양차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그쵸. 이게 어떤 사태인지 이거 좀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결국 자금 세탁에 인정을 하고 CEO가 자리에서 간밤에 물러났습니다. 큰 근데 뉴스죠. 장펑자오 CEO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당한 기둥 역할을 해왔는데 장펑자오가 직접 CEO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시장에는 쇼크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펑자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이낸스가 우리의 모든 거래 대금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는 거래소의 수장이 바뀐다라는 거는 정말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건 뭐냐면 바이낸스랑 미국 법무부랑 좀 합의를 잘해서 합의금으로 뭐 마무리를 지을 것 같다 소송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낸스 측에서 유죄를 본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었냐? 바로 여기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 세탁과 관련된 진짜 최악이다. 네, 이제 인정을 했어요. 자금 세탁한 거 맞다. 그래서 뭐 장펑자오가 앞으로 뭐 징역형을 갈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자금 세탁과 관련돼서 유죄가 인정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뭐 자금 세탁이나 이제 불법 자금들이 오간 계정으로 확인이 돼서 이 계정들은 바이낸스에서 불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런 고객들의 계좌를 다시 열어준다던가. 그러니까 그들을 뒤에서 뭐 도와주기보다도 바이낸스는 눈 감아준 거지 뭐.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 바이낸스의 장펑자오나 자금 담당의 임원들이 고의로 이런 법률에 따른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막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이 알고 행한 건 맞으니까 이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거고 그렇다고 뭐 FTX처럼 작년 FTX처럼 막 고객들의 자금을 막 혼용해서 자기들끼리 막 대선에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률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좀 눈 감아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들켰네 근데 네, 또. 계좌들을 열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장펑자오가 현재 설립자 위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네.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심각한 사태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죄를 인정해버리고 CEO가 이 사태를 빨리 그냥 해결하려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질 그런가?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질질 끌면 끌수록 코인들은 가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불안정 하면은 그리고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대표 거래소의 수장이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 만에 사임까지 바로 결정이 되면서 생각보다 코인들이 견조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비트코인도 4% 정도밖에 안 내렸잖아요. 근데 물론 바이낸스의 코인인 BNB는 조금 더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10% 정도 가격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BNB는 저렇게 하락을 하는데 FTX의 코인인 FTT 같은 경우는 1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왼수기잖아, 왼수기가. 바이낸스가 망하니까 FTX 나 홀로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너무 웃긴다 근데. 작년에 FTX가 망했을 때 BNB가 폭등을 했거든요. 이제 거래할 거래소가 바이낸스로 다 몰리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건데 이 사태를 놓고 업계 인사들은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자오장펑가 오늘 사실 새벽이에요. CEO가 X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외국은 다간 트위터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죠. 바이낸스 CEO 사임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커뮤니티, 바이낸스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이다. 바이낸스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 베이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기 CEO로 미국 외 다른 지역의 시장 책임자를 맡았던
리차드 텀을 임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차기 CEO까지 빈틈이 없어요. 다 모든 게 그러게. 계획된 것처럼 착착착착 진행이 됐고 이제 이 리차드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의 보안이나 투명성이나 규정 준수나 성장 이런 부분을 지원할 거고 바이낸스의 주주이자 전 CEO로 미국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자기는 지난 6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적이 없다. 그 이후에 블록체인이나 웹3나 디파이나 AI나 다양한 스타트업 분야의 또 소주주로 투자를 해서 업계를 함께 키워나가겠다. 나는 공부할 시간이 생겨서 기쁘다라고 굉장히 뭔가 승리자처럼 돈도 많겠다. 뭐가 걱정이야. 굉장히 승리자처럼 일단 그래.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네. 그래도 앞서 확인해봤던 우리가 테라 루나라던가 FTX처럼 막 나 그런 거 하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부인을 했어요. 맞아. 혐의 그거보단 부인을 더 나아. 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 지금 언론들이 나를 매도하려고 그렇지, 한다. 그렇지. 늘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우창포가 알아서 이거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상황 정리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신에 따르면 자우창펑 같은 경우는 전과가 사실은 없어서 감옥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많다면 아까 18개월인가 최소 몇 개월 18개월의 구형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지만 이미 전과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이나 가택연금 정도로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받은 이 벌금, 합의금이 4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거의 5조 원인데 이 5조 원의 벌금으로 그냥 끝이 날 것처럼 지금 상황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파트너인 닉 카터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가 우리 업계에서 해줬던 일은 정말 중요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특히 테러 자금을 유입하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눈 감아주는 일들은 그러니까 작은 아주 세탁은 나쁜 주로 일이다. 나쁜 사람들, 이런 테러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맞아요. 하는 거니까 그게 걸리는 거야,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의 사태도 그러니까. 있고 지금 불법 자금과 테러 자금을 놓고 미국 법무부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바이낸스가 우리가 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건 이제 봐줄 수가 없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닉 같은 경우도 나쁜 일이다라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런 한편 또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장펑자오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다. 이거 악재만으로도 받아들일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가 물러난다라고 해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어디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이러한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바로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 앉게 된 리차드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리차드도 바로 또 X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낸스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인이 지난 30년 동안 금융 서비스나 규제 이런 시장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토대로 바이낸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크게 3가지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할 때 재정적인 건정성이나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규제 기관과 협력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웹3의 성장이나 채택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단 몇 시간 만에 바이낸스의 CEO가 해임하고 새로운 CEO가 올라오고 시장 가격 출렁임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예라고 판단이 돼요. 그 전까지 거래소들이 문이 닫는 사태를 봤을 때 우리 시장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거래소가 닫고 또 반토막이 나면서 프로젝트가 망하고 이런 사태들을 보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면 오히려 잘 됐다. 잘 됐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지금 미국 법무부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고 그 외부 세력들이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게 만약에 바이낸스가 터지면 진짜 암호화폐 시장은 망하는 거다. 끝난다라고 이제 그런 일종의 공포감도 있었는데 바이낸스 털었는데 이 정도에서 끝이 난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풀어볼 수 그렇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외 소식이긴 한데 그 크라켄 거래소도 지금 SEC가 소송을 해서 맞아요. 어제 진행 했지, 중이잖아요.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지금 거래소마다 어머.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응. 일단 SEC의 크라켄 소송건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SEC가 크라켄한테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니네가 등록해놓은 코인 이거가 지금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네는 그걸 판매하면 안 된다 라고 했고요. 지금 앞서서 코인베이스랑 크라켄한테 너네 이 코인이 미등록 증권인 거는 알고 파는 거냐 라고 소송을 건 코인이 총 19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중에는 알트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대거 포진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바이낸스 코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디센트럴랜드, 그렇지. 알고랜드, 코스모스, 코티, 칠리즈 플로우, 인터넷 컴퓨터, 니어 프로토콜, 보이저, 대시, 넥소로 상당한 부분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실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를 하는데 또 여기서 웃긴 거는 이 안에 리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옆에서 보면서 대박이다. 지금 얘네들 리플을 리플을 몇 인정하네. 년 동안 증권형 코인이다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너네 이거 왜 거래해라고 하는 거에 리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소송 때문에 원래는 있지 않았어요, 리플이? 근데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이 이미 상장 폐지를 했고, 당했고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소에 없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건지 리플이 그런가? 대표적인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를 하는데 SEC가 일단 지금까지 공개한 증권형 코인에 리플 이름이 없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플은 물음표. 이제는 됐다. 이제 털었네. 리스크 털었네. 그죠? 그렇죠. 리플에게는 뭐 호재일 수도 있고요. 그치.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19개 코인 중에 단 하나의 코인이라도 증권이라고 입증이 되면 SEC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코인 거래소 맞아. 안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코인들과 이 코인 거래소들의 앞으로의 행방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리플이 뭐 이긴다고 한들 다른 코인들이 증권형으로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코인 거래소들이 큰 위기에 놓인다면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좀 또 풀어야 될 흔들리지. 숙제가 맞아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다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다 상장 폐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가 너무 줄어들고. 그쵸. 그쵸? 그리고 너무 메이저 코인들이 대거 많고. 포진돼 있기 때문에 맞아. 쉽진 않을 거야 또.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건 불확실성으로 저희가 좀 안고 네.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바이낸스 사태도 그렇지만 이제 이 고른 물, 그치? 이 뭐라고 하지? 뭔가를 싹 그래 악재들을 고인 것들 그런 게 오염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걸러내고, 이제 다 쓸어버리고 그냥 정말 새술은 새부대.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강세장. 뭐 그렇게 간다는 측면에서 그쵸. 이제 다 네. 털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